여기 언더그라운드에서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또 한 사람의 꾼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한국 공연예술 무대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공연예술가 최홍덕. 자, 그가 펼치는 무대로 한번 가보시죠. 오케이, 영상 다 끝났지? 네, 음악도 끝났다. 비행기 소리 몇 초 남았을까? 남의 사랑을 훔쳐보는 건 참 재미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랑. 그는 지금 그런 사랑을 만들고 있다. 과연 사랑이란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했지만 그의 사랑은 참 기발하고 독특하다. 공연이요? 오늘이 4시죠? 4시 반. 네, 4시 반. 그에게 그의 사랑 이야기를 물어봤다. 별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제목이 사랑의 끝인데, 그냥 보통 때는 오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래서, 보통 연습하기 전에 오면 그냥 치거든요? 잘은 못 치고. 갓 30을 넘긴 남자. 하지만 여전히 소년같이 맑은 남자. 그에겐 무대 위에 작품을 올린다는 말 외에 딱히 그를 규정할 말이 없다. 비틀즈를 좋아하고 생각은 넘쳐 흐르고 그의 대학 시절 별명은 돈키호테.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재학 시절부터 톡톡 튀었다. 교내 연극의 주연을 도맡았고 공연 때마다 팬클럽이 몰려다녔다. 대학 4학년 때 그가 직접 연출하고 배우로 나온 작품은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됐다. 영상까지 도입한 이 작품에서 그는 세상의 통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그때 그의 연극은 참 아슬아슬했다. 최홍덕은 엉뚱한 녀석.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에 대한 편견을 알몸으로 깨트리고자 했다. 그래서 그 작품은 맨 마지막 장면에 정말로 빨가벗고 거리를 뛰어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졸이든지요. 공연 도중에 차라리 비디오로 찍어서 해라 그랬더니 이제 첫날만 밖으로 뛰어나가고 나머지는 비디오로 대체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공연이 되니까 선생님 오늘은 마지막에 되니까 제가 파출소 잡혀 들어가도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말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대학을 졸업할 때 그를 아끼는 교수나 선배들은 좀 더 그럴듯한 무대에서 일하며 연극계의 새로운 스타가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실험 정신이 가득 찬 지하를 택했다. 직접 각본을 쓰고 음악도 만들고 연출까지 하며 흥행과는 상관없는 연극계의 변방에 머물기를 자처한 것이다.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사실 거부감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이쪽 형태의 공연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 그거를 놓는다면, 제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제 정체성에 아니면 제 꿈에, 맞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견딜 수 있을까, 예. 자정이 넘은 시간, 그 시간에야 배우들이 다 모였다. 그에겐 극단도 없고 연습실도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며 연습한다. 배우들에겐 저마다 직업이 따로 있다.
그래서 자정이 넘어야 함께 모일 수 있다. 물론 배우들 출연료도 거의 없다. 하지만 그에겐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다. 공연을 코앞에 둔 이날 밤 연습은 새벽 2시까지 계속됐다. 그가 만들고 있는 작품은 사랑의 끝, 변방연극제 출품작이다. 공연 하루 전날 최홍덕에게 실전 무대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용 극장에서 연습할 수 없는 한국의 대부분 연출가들에게 이런 날은 속이 바짝바짝 타는 날이다. 세트와 배우들 동작선에 따라 조명도 맞추고 음악도 점검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다. 마침내 조명 작업을 끝내고 배우들 연기를 점검할 무렵 어느새 시간은 리허설이 허락된 밤 10시가 가까워졌다. 내일 9시요. 예. 그것으로 리허설은 끝. 결국 최홍덕은 철수를 해야 했다. 90한 뭐 4%나? 화가 난 최홍덕은 무대 감독에게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감정을 털어놨다. 예. 아니, 준비는 되는데. 그렇게 준비해달라고. 알았어. 일단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늘. 이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뀔 수도 있다. 사정은 사정이고 공연은 공연이다.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팀원들을 독려하는 것도 감독인 그에게 맡겨진 목.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걱정들 하지 마시고 뭐 5시간, 10시간이면 다 해결됩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뭐 다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내일 9시에 뵙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변방연극제. 국내 유일의 이 대한연극제는 1999년 다양한 무대를 꿈꾸던 젊은 연극인들에 의해 시작됐다. 흥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 예술 무대를 꿈꾸며 최홍덕 역시 사비를 털어 창립 멤버로 참가했다. 이런 작품을 활동을 하고 싶지만 마땅한 장이 펼쳐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품 활동을 못해요. 작가가 작품 활동을 못한다는 거는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통해서 관객과 만나서 자기 작품이 어떤 관객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 확인을 해야지만 또 다른 작업을 모색하고 자기 생각을 고쳐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관객들과의 만나는 장소 혹은 다른 예술가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또는 그런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방연극제는 최홍덕과 같은 대한연극인에게 더없이 소중한 기회였다. 작년 최홍덕의 변방연극제 참가작이었던 예스터데이는 독특한 표현 기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일본 무대로 초청되었던 것이다. 그의 충격적인 작품은 일본에서도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긴 머리와 텁수룩한 수염 그리고 엉거주춤한 행동. 거짓말 조금 못해서 최홍덕은 10초마다 한 번은 웃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딘가 좀 모자란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최홍덕 씨. 아무튼 그는 참 낙천적입니다.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화내는 법이 없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보신 일본 공연은 최홍덕에게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공연이 다 끝나고 연극제 참가자와 평론가들이 모두 모여서 합평회를 가졌답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진행된 합평회에서 1시간 반을
최홍덕의 작품만 가지고 토론을 했답니다. 그만큼 관심을 모은 거죠. 이렇게 최홍덕은 우리 문화의 지하실에서 자기가 원하는 보물을 하나씩 캐고 있습니다. 연극은 혼자 할 수 없는 예술이다. 최홍덕의 공연장엔 유난히 스탭들이 많다. 모두가 대학 선후배들이다. 수고비 한 푼 주지 못하지만 그들은 최홍덕의 공연 때마다 몰려와 그를 격려하며 무료 봉사를 한다. 가난한 예술가에게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는가. 홍덕이랑 같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늘 무언가에 쫓기다가도 홍덕이랑 같이 작업을 하거나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많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런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사실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첫 공연은 오후 4시 반부터. 하지만 배우들은 아침부터 모였다. 지난밤 하지 못했던 최종 리허설을 다시 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뒤에요. 조명을요 좀 어둡게 해봐 주시겠어요? 길이요. 예, 잠깐만요. 큐를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되죠. 지금 어떻게 넘어갔는지 정확하게 안 돼 있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명 감독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바뀐 것. 어렵게 잡혀가던 무대가 다시 비틀어지기 시작했다. 저기 준호랑 소영 씨랑 지훈 씨랑 간격은 조금 더 벌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아까는 좀 빨리 지나갔어요. 그랬어요. 예. 가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게 바쁜 와중에 최홍덕은 직접 출연까지 해야 했다. 정신이 없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견뎌내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으러 가자. 그대 지금 사랑의 끝을 보고 있는가? 결국 첫날 공연은 한마디로 죽을 썼다. 연습이나 마찬가지였다. 최홍덕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 그에게 집이란 먹고 자는 생활 공간인 동시에 늘 고독하고 힘겨운 작업실이다. 상업적이지 못한 실험 연극을 고집한 덕에 그에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아들이 뭐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는 이웃들 때문에 부모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30이 다 되도록 용돈은 형님한테 얻어 쓴다. 하지만 그는 유지부동이다. 남들이 뭐라 해도 그는 자신만의 연극 형식을 만들기 위해 수없는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경찰서에는 신고했습니다. 마지막 공연 날 아침 연출자가 보이지 않는데도 배우들은 그러려니 한다. 스타일이 바람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지시는 분이라. 정말 그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간에 바람처럼 나타났다. 감독님, 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조금 늦잠 잤어요. 늦게 음악 작업 좀 덜 끝난 게 있고 그 영상 작업 덜 끝난 게 있어서 밤새 그것 좀 하다가 좀 늦었어요.
밤을 새워 수정한 음악 작업이 스텝에게 건네지고 이제 최후의 결전만 남았다. 최홍덕이 연출하는 작품 사랑의 끝은 이번 변방 연극제의 폐막 공연이다. 연습처럼 흘려버린 지난 공연이 내내 마음에 걸리지만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다. 어제는 좀 저희가 리허설을 충분히 못하고 첫 공연에 들어가가지고 약간 좀 우왕좌왕해서 마음이 이렇게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정말 공연하는 느낌이거든요. 예. 처음에는 작품보다는 그 사람을 먼저 보고 연출하시는 분을 먼저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극은 기록되지 않는다. 한 번 지나면 사라진다. 다만 인정사정 보지 않는 비평이 연극 뒤에 남는다. 공연이 눈앞에 다가섰지만 그는 집요했다. 끝없이 수정하고 점검해 나갔다. 마침내 그 시간이 왔다. 모든 걸 배우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공연의 끝이 아니고 사랑의 끝. 파이팅! 파이팅!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셨어요? 어떤 작가? 충격적인 작가죠.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뭐 많이 좀 터부시 되는 부분들을 그게 배우든 연출이든 간에 한번 그 대중성을 떠나서 상업적인 부분을 떠나서 하고 싶은 자기 걸 하는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어떤 기대를 하고 계세요? 오늘요? 또 얼마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려줄까, 또 얼마나 또 고민하게 만들까, 공연이 끝나고 집에 가면.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무대 위에 기인 최홍덕. 그가 던져줄 충격과 고민을 기대하며 한 사람씩 관객들이 모여든다. 관객은 텅 빈 무대를 향해 기대를 품고 무대 뒤 분장실에 선 또 다른 설렘이 객석을 엿본다. 준비는 끝났다. 연극은 시작부터 관객의 허를 찌른다. 사랑의 끝은 연극에 대한 고정관념을 훌쩍 넘어선다. 최홍덕, 그는 참 배짱 있는 연출가다. 1시간 내내 대사 한마디 거의 없이 연극이 진행된다. 그의 연극은 사람과 사물, 공간과 관계에 대해 일일이 규정하고 이름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작가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이 나는지 최홍덕은 애써서 설명하지 않는다. 때론 부딪히고 때론 피하며 사랑의 시작과 끝이 그렇게 전달된다. 그리고 멈춤과 이어짐, 그리고 거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그리고 시선이 교차되면서 바뀌는 감정 상태에 초점을 두고 안무를 했어요. 연극은 종합예술이다. 모두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연극인들이 그렇지 못하다. 최홍덕은 연극이 진정한 종합예술이 되기 위해서 영상과 춤, 음악, 그 모든 걸 무대에 동원한다. 시간은 이렇듯 한 발 한 발 나와서는 언젠가는 그 끝을 보게 마칩니다. 꺼져라, 짧은 촛불이여.
끊임없이 이어지다 짧은 촛불처럼 꺼지는 시간 속에서 사랑과 소유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과를 사과라고 규정하는 고정관념이 두려워 최홍덕은 그것을 산산히 해체해버린다. 고정된 것은 깨어져 다시 새로운 모습을 모색한다. 최홍덕의 연극은 늘 새로운 표현 양식과 주제의식을 향해 해체되고 또 창조된다. 저 태양은 뜨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그대 사랑의 끝을 보고 있는가. 호통치듯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최홍덕의 연극은 언뜻 난해해 보이지만 지극히 간결하고 아름다운 회화, 누구나 잠자리에서 보았을 꿈 같은 장면들을 연결하며 보는 이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넉넉히 넘겨준다. 연극이 끝났나 싶었다. 하지만 최홍덕은 다시 기상천외한 반전을 시도했다. 그는 배우들을 이끌고 무대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에겐 표현과 내용의 한계가 없듯 무대의 경계도 의미가 없다. 경계가 무너질 때 무대는 한없이 넓어지고 연극은 일상과 섞이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가 펼치는 바깥 상황은 카메라를 통해 고스란히 공연장의 중계가 된다. 꽃을 든 최홍덕은 차라리 척박한 우리 문화계의 구도자처럼 보인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넘고 극장과 거리의 벽을 허물며 그는 연극을 우리 일상 속으로 내던진다. 아주 독특한 연극이고요.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 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한테 여러 가지 많은 뭐랄까 과제를 준 작품이라 그럴까요? 네. 이것도 저희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우리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아쉬워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끝났으니까. 예술 먹으면서 이제 홍덕이 형과 함께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하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지 거기에 대해 상의해야죠. 최홍덕, 그의 별명은 돈키호테. 그는 정말 연극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충격하는 우리 문화판의 돈키호테다. 뭐 추구하고자 하는 뭐 움직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이니까요. 근데 실험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좀 완성도 있게 나왔으면, 생각했던 이미지들이 최대한 근접하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나왔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실험 정신을 가지고 전위적인 정신을 가진 예술 정신은 항상 주류에 대해서 도전하고 주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주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한연극을 꿈꾸는 자들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상주의자라 그럽니다. 이상주의자라는 것은 정말로 주류로부터 이탈돼서 고독한, 서로 자청한 고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술가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홍덕 씨가 오랫동안 사실은 그 대한연극 비주류 쪽에 남아가지고 주류에 자극을 주고 혁신을 주는 그런 청량제, 자극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을 쭉 지켜보면서 참 든든하고 뿌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들은 자기 고집을 지키면서 여전히 무대를 비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라이브는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자신들의 무대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생명력을 함께 지키고 있는 예술가들. 그들과 함께 우리 문화를 살찌울 나머지 공간, 바로 이 객석을 채우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겠죠. 지금 우리 문화의 지하실에서는 아주 튼튼한 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